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약세 주종을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뭐 0.01% 상승, 그래서 10일째 상승했다고 하는데 뭐 제한적인 흐름이었고, 나스닥이 0.2% 빠지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살펴보게 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뭐 메타, 테슬라, 뭐 이렇게 주축으로 올라오던 8종목 중에 일부 종목 부분들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죠. 이제 금요일 날 시장치고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시장에 있어서 테슬라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소 흔들릴 것도 예상을 했었고, 그죠? 지금 우리가 지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전 고점 부분까지 도달한 나스닥 지수가 일정 정도 조정 양상을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 14,000 라인 부분의 고점 부분, 그러니까 14,646포인트를 찍었었던 2022년 3월 말, 그 지수대에 거의 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요 마디를 이야기를 하면서 박스권 돌파 이후 박스권 상단 부분에 와 있는 수요일 정도 돼서 단기 고점을 지르고, 그리고 나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또 뭐예요? 다음 주 FOMC 금리 인상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조정 양상을 보이는 상황. 그러면 이제 요 박스권 라인 하단 부분에 놓여져 있는 지수대로 와서 나름 박스권 부분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애플이 다소 흔들릴 수 있는 범위도 염두에 두고 움직인 거고, 그래서 올라가면 매도, 내려오면 매수, 이런 흐름 부분들을 함께 연결해서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고점 맞고 내려오면서 이제 추세 하단 라인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이제 엔비디아나 또 테슬라도 약세를 세게 보였잖아요, 그지? 실적은 뭐 그럭저럭 나왔는데 가격 라인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 마진이 떨어질 것이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내려온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 갭자리 부분, 흐름 부분에 있어서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위치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더 이상 보조지표의 부분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시장이 다시 숨고르기 조정 라인 부분. 지금 미국 시장은 추세 흐름 속에서 추세 하단 라인, 그죠? 추세 하단 라인과 그리고 추세 상단 라인, 요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상단에서의 저항을 받고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FOMC 회의와 25, 26일 열리는 FOMC 회의도 있고,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요거지. 그죠? 2023년 7월 24일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과 관련된 이야기. 그죠? 그래서 좀 크게 해서 보게 되면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리밸런싱은 분기 리밸런싱이 있어요. 분기 리밸런싱이라는 건 뭐예요? 3, 6, 9, 12월. 그러니까 분기마다 종목 부분들의 비중을 조정하는
분기 리밸런싱이 있고 연간 리밸런싱은 비중 조정 그리고 그 안에 소속해 있는 구성 종목의 변경 이게 이제 연간 리밸런싱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 방법론 그러니까 분기 리밸런싱 방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종목의 비중이 2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개별 종목의 비중이 24%를 초과하는 경우 조건에 맞게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 주식 종목 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2단계로는 비중 4.5%를 초과하는 종목들의 비중 총합이 4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죠? 요 1단계에서 도출한 비중을 사용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비중을 조정해야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분기 리밸런싱과 연간 리밸런싱, 또 연간 리밸런싱에는 또 개별 종목 비중이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재조정을 하지 않는데 뭐 그런 가운데에서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들의 비중 합이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스테이지 1에서 도출한 비중을 사용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 복잡하죠? 그죠? 한국 주식 하는데 이런 내용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까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기 리밸런싱이 있고 특별 리밸런싱이 있는데 분기 리밸런싱, 연간 리밸런싱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 이제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에 나스닥 특별하게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특별해졌으니까. 그죠? 사실 나스닥 100 지수가 올해 42%, 요 갈색 주황색이죠. 그죠? 42.34%가 올라왔고 주식시장의 벤치마크인 S&P 500, 요 밑의 경우 17.46% 정도의 상승. 그죠? 그러니까 이 벤치마크 지수인 17.46%를 나스닥 100 지수가 오버슈팅을 했다. 그러니까 특별 리밸런싱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얘네들만의 사정,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지수 추종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가는 이런 리밸런싱, 우리도 8월 11일 날 이제 MSCI 관련 리밸런싱 해당 종목에 대한 발표가 있듯이 그죠?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수급에 매수가 들어올 거냐, 편입되는 종목은 매수가 들어올 거고 편출되는 종목은 매도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해야지. 그러니까 7월 24일 월요일 날 리밸런싱이 있게 되니까 그 해당되는 섹터와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일부 비중 축소가 사전에 일어난 것이 금요일까지 모습에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보다 약했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 리밸런싱을 하는 부분은 4.5%를 넘는 주식이 합이 48%를 넘는 경우 이제 리밸런싱이 필요한데 그죠? 비중이 4.5%를 넘는 종목이 여기 뭐예요? 테슬라부터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 4.5%보다 메타는 뭐 조금 이제 4.4%인데 그죠? 전체적으로 요 4.5% 이상인 종목 부분들 요 7개 종목이 합이 그죠? 55%를 초과했으니까 48% 이하로 내리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전에 조정을 받는 모습.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뭐 특별한 악재나 이런 부분이 나온 거라고 하기보다는 특별 리밸런싱과 관련된 물량이 알아서 좀 나왔다. 그죠? 알아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리밸런싱의 요 비중 조정 흐름 보게 되면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그죠? 테슬라 이쪽으로 이 매도물이 좀 나오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흐름 부분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보다 지수를 한번 다시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 흐름 부분에 있어서 이 3일 조정이 미리 보여줬으니까 이제 실제 리밸런싱을 조정 보이는 월요일까지 약세를 보일 거냐 아니면 지난 금요일 날 그죠? 이미 옵션 만기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옵션 만기가 진행됐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라면 미국 시장이나 선진 시장은 보통 셋째 주 금요일 부분 이런 이제 옵션 만기 흐름과 나스닥 100 리밸런싱과 관련된 흐름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FOMC 회의 거기에 본격적인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움직인 상황이니까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수 하락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된다.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은 금요일 날, 그죠? 우리가 테슬라의 하락 부분은 이미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테슬라가 하락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월요일, 화요일 지금 시장에 있어서 주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 에코프로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렇게 해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또 ETF와 연관된 흐름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글은 카페 위에 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미국 시장이 금요일 약세를 보인 거 우린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시황 관련 내용이었습니다.